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 파트죠. 여러 가지 방정식. 첫 번째는 3, 4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었고요. 그 두 번째 파트는 연립 방정식인데요. 센수학이 담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사실은 연립 방정식의 유형을 다 담지는 못해요.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이 연립방정식 파트만큼은 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내지는 핵심을 꿰뚫는 내용, 공부 이걸 통해서 나머지 모든 연립방정식을 내가 다 풀 수 있다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연립방정식은 제가 뭐 유형 암기 이런 거를 약간 좀 낮은 단계의 공부로 치부하지만 연립방정식 유형만큼은 많은 숫자의 암기를 갖고 있는 친구가 더 빨리, 더 많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유형별로 해법을 달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한 문제 덜렁 풀지 마시고, 이게 어떤 유형인가, 어떤 유형인가, 그래서 나는 해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 나는 이런 해법을 제시하겠다라고 푸시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 당연하듯 가장 원초적인 유형이에요. 대입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문자가 여러 개란 뜻이죠. 그러니까 연립을 하겠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게 뭐냐면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그걸 했어요. 여기에 2x 더하기 y는 3이요 x 마이너스 y는 1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때 풀이법의 핵심이 뭐냐면 계수 소거법이든 계수 비교법이든 대입법이든 또는 또 하나가 뭐니? 대입법, 연립, 계수 비교법, 소거법, 소거법이든 간에 그 뭐 오만 법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문자 하나를 타겟팅해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문자 하나를 타겟팅해서 없애겠다. 그러니까 y를 없애려면 y의 계수를 맞추고 x를 없애려면 x의 계수를 맞추고, 또는 y는으로 정리한 애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y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식에서.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 이제 2원 1차 연립방정식은 그 차수 1차일 경우 x 하나에 y 하나가 나오게 돼 있죠.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해요. 한 쌍의 해.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다 배웠으니까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파트에서의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2원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2원 2차 연립방정식. 그래서 둘 다 차수가 2차가 되건 어느 둘 중 하나가 1차가 되건 상관없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x 두 쌍, y 두 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하학적으로 뭐 여러분이 2차 도형을 별로 볼 일이 없지만 그 중에 하나 딱 배웠죠. 하나. 이거 2차이네. 원 배웠잖아요. 원. 원 말고도 타원, 포물선, 쌍곡선, 그리고 회전된 타원, 회전된 쌍곡선, 기타 등등에서 x제곱, y제곱이 등장하면 얘네들이 돕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이런 직선 하나가 관통하고 있다? 그럼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쌍이라는 거예요. 또는 2차와 2차가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2차와 2차가 맞붙으면 하나, 둘, 셋, 넷 합계 4쌍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2원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초적으로 대입법을 사용하는데 y는 1-2x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제 x 얼마, y 얼마 해서 두 쌍의 해가 나올 텐데요. 두 쌍의 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얘가 2차, 얘가 1차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하학적으로 살펴보시면요. 뭐 하는 거냐면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13짜리 원이에요.
아랫놈 보세요. 아랫놈. 아랫놈 보시면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13짜리 원이고 거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절편이 1인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점이 두 군데서 나올 테고 이 두 개의 x좌표와 y좌표를 합쳐서 한 쌍의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틀림없이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 이렇게 두 개의 순서쌍이 나올 테고 그래서 여기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알파 베타를 더해보고 요 알파 베타를 더해보고 보기에 있는 걸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건 보기에 없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해석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식에 푹 빠져서 풀다 보면 필연적으로 실수를 하죠. 그죠? 필연적으로. 특히나 미숙한 당신들은 필연적으로 실수를 해요. 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하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을 구했는데 x도 양수가 나오고 y도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내 경우 같으면 나 이거 어디서 실수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 이 그림상으로 볼 때 여기와 여기서 교점이 나오기 때문에 x가 양수면 y가 음수고 x가 음수면 y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여기 2사분면의 점이고 4사분면의 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캐치할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포획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런 것들이 기하학적으로 연결되면 더 빠른 풀이가 아니더라도 좀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당신들은 나도 물론이지만 저도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2차에 어떤 휘어있는 대충 그런 분수함수 정도 되겠죠. 그런 애와 직선 하나가 서로 만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1번 유형에 이 문제로 따지면 12번 유형에 있는 것은 원초적인 대입법, 대입법을 쓰는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다른 유형 중 하나를 또 봐야죠. 이거는 뭐냐? 대입법이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이쪽에 있는 y는으로 정리를 해서 넣으려면 y제곱 말고도 y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루트 씌워야 되잖아요. 그게 싫고 x제곱도 마찬가지. 이 1차가 남아있어서 어느 하나를 정리해서 다른 하나에 집어넣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당연히 속어법도 안 될 때 그때 쓰는 방식인데 뭐냐면 둘 중 하나가 0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제목이 따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당신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식의 이제 메모를 좀 해두면 좋아요. 둘 중에 하나가 0을 가지고 있어서 0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예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는 0이죠. 그러면 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여기가 방정식의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곱이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걸 우리는 바로 두 케이스로 나누어서 풀 수 있다고요. 이렇게요. y는 x일 때, y는 마이너스 x일 때. 그 다음에 대입법 하시면 돼요. y는 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2x제곱은 8이 되고 x제곱은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x가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이퀄 x이므로 y도 2가 되거나 y도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를 여기다가 넣는다. 그러면 x제곱, x제곱, 2x제곱 이렇게 되니까 4x제곱은 8이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이고 그래서 x가 루트 2일 때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는 마이너스 x에 해당하므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나 y는 루트 2가 되거나 이렇게 4개의 쌍이 나와요. 여기서 이 4개의 쌍이 아니네를 하나 골라내면 답이라는 건데 왜 우리 국어 학원 다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문 안 읽고 보기 5개에서
맥락상 맞지 않는 것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 문제는 솔직히 그냥 보자마자 예예요. 왜 그러냐면 I가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쟤네 둘 다 실계수 방정식 아니니? 그지?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그는 반드시 그 다음 이어질 문장이 뭐지? 뭐나?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그는 반드시 내가 이거 얘기할래다 할까 말까 하다가 계속 말았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숙제를 한 온이가 대답을 이렇게 못하니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내가 금요일 날 뭘 숙제를 냈죠. 보내라고. 유일하게 온이 하나 했어요. 그렇지. 수민이 모르겠지. 제가 무슨 숙제를 냈죠? 개념 공부를 하시고, 연립방정식에 대한 개념 공부를 하시고, 개념서로 공부를 하시고, 그것을 백지에 강의 노트식으로, 그 종이를 들고 강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백지에 정리를 해봐라 그랬죠. 개념 정리를 해라. 그리고 그 개념 정리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나한테 금요일 날 보내라. 앞으로 화요일, 금요일은 숙제데이다. 그 개념 공부한 내용을 찍어서 보내라. 너희가 센수학 같은 문제만 푸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숙제로 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온이는 내용 정리를 했는데 이 말에 대답을 못하네요. 좋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숙제를 냈어? 그 다음에 검사를 해? 그 다음에 막 손바닥 때려? 아니면 지랄지랄해?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 숙제를 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용해서 일종의 형식을 갖추고 그 형식을 만들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형식을 만들고 나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위한 공부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안 하면 뭐 할까? 뭐 재산 몰수 이런 거 할까? 숙제 안 할 경우 부모님 재산 몰수 가능하겠어요? 내가 니네들이랑 쌍욕을 할까? 서로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숙제를 내면 하세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그는 반드시 켤레복소수로 등장한다. 켤레복소수로 등장한다. 그러니 여기 루트 2i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해 중에 하나였다면 보기에 마이너스 루트 2i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놈의 부호가 바뀐 쌍이 하나 더 있지 않는 한 이 애가 이 애의 해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맥락에 다른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출제자로서는 실수한 거고요. i를 등장시키는 건 이건 안 보고 풀 수 있는 내용. 자, 그래요. 오늘은 뒤쪽 저거를 위해서 뭐라 그러냐 C단계에 좀 정밀한 풀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생각하겠습니다. 4번과 5번 이 유형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서 제가 3개를 다 살려놓은 거예요. 요거는 0 된다.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되네. 그럼 그 인수분해 된 애가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로 나누어 풀어라. 제가 요구하는 사안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둘 중에 하나가 0이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풀어야겠다.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알아서 잘 활용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이 대칭형의 연립방정식 이게 감이 전혀 안 오죠 이거. 그냥 합곱이라고 합시다.
합곱. 우리 1학년 1학기, 지금도 1학년 1학기구나. 예. 하여간 다항식의 연산 첫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바로 합곱이에요. a 더하기 b, a 곱하기 b, x 더하기 y, x, y. 요 두 개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거나 뭐 식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값을 구하거나 하는 요런 내용인데, 이제 그 훈련됨을 바탕으로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뭐라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빼볼래도 안 되고 넣어볼래니까 뭐 y는 막 여기저기 묶이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리고 한쪽 인수분해 하려 했더니 0도 아니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인데요. 얘 구조를 잘 보시면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이. 그래서 치환을 하는 거예요. x 더하기 y를 t로, x, y를 s로,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이 연립 방정식을 변형시키는 거죠. t 마이너스 s는 1이다. 그리고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묶어서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한다면 마이너스 2xy와 얘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xy가 되니까 이건 t제곱 마이너스 s는 7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얘를 변형해서 연립방정식이 새로 하나 나온 건데 요 놈만은 쉽게 풀리는 애라는 거죠. 합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잡아 빼든, 그러니까 변변 나누기 변변 더하기 변변 빼기를 시행하든 아니면 대입법을 시행하든 간에 s가 쉽게 사라지죠. 마이너스 s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요. 그럼 좌변은 t제곱 마이너스 t, 우변은 7 마이너스 1, 그래서 6이 되고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그래서 1차 해가 나옵니다. 1차 해. t는 3일 때 s는 t-s가 1이어야 되니까 2, t는 마이너스 2일 때 s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다시 한번 풀어야 돼요. 원래대로 되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건 t와 s 값이 아니고 x와 y 값이니까, x 더하기 y가 t니까요. x 더하기 y는 3, x, y는 2,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 x, y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한 번의 연립방정식을 막 여기다 넣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열받을 수 있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이 대칭형이라는 건 x와 y의 얘를 이루는 두 개의 값이 서로 교환돼서 바로 쌍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가. 그래서 이 순간 그냥 여러분 정수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더해서 3 되고 곱해서 2 되는 두 정수가 누굴까? 1하고 2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위아래로 써도 되고요. 바꿔서 이렇게 위아래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음수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별거 아니죠.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1이든 아니면 1 마이너스 3이든 뭐 마이너스 1, 3이든 마이너스 3, 1이든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이거나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4개의 순서쌍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연립 방정식이 두 도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알지만 당신들은 모르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는 얘가 뭐냐면요, 쌍곡선이라고 하는 애예요. 쌍곡선. 우리로 얘기하면 분수함수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그리고 얘는 뭐라는 애냐면 타원이라는 애예요. 타원인데 이게 45도 회전되어 있는 애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 쌍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게다가 한가운데 원점이 있어서 대칭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알 리가 없죠, 이런 거는. 예,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기하학적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계속적으로 얘를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죠? 아이고. 네, 끌고 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5짜리 원. 그리고 이건 y 이퀄 마이너스 2x로 넘기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며 평행이동하는 직선. 사실은 지금도 방금도 근질근질했어요. 어떤 직선이야? 라고 물어보려고요. 어떤 직선이야? 이게 어떤 직선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기울기 마이너스 2로 고정된 평행이동하는 직선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그러면 처음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연립방정식을 푸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근 얘기 같죠. 오직 한 쌍 그러면 대부분 중근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에다가 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를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정리를 하면 5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5는 제로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형성이 되고 만약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을 내놓는다면 그 x에 따라 y가 한 쌍 나오고 또 다른 x에 따라 y가 한 쌍 나와서 두 쌍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걸 한 쌍의 해만 존재해라 라는 얘기는 애초에 이 x부터 한 쌍이어야 된다는 거지. 한 개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는 제로 4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넘어가면 K제곱 은 5, 25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곱은 얼마냐? 5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결국 이 짓이 지금 뭐 하려는 짓이었냐 하면 기하학적으로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5짜리 원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y절편이 결정되지 않은 직선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면 여기서부터 한 쌍의 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면 두 쌍의 해가 되고요. 두 쌍 하다가 한 쌍의 해가 되고요. 내려가면 이제 교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바로 여기서 여기 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안 만나고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경계에 있는 한 쌍의 해라는 건 바로 접하는 순간 그리고 접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가 이해가 되죠. 왜 원점 대칭으로 위아래로 나왔는지. 이게 형태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값이 찍히면 요 거리를 그대로 반대쪽으로 한해해서 또 다른 K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일단? 예. 거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우회할 수 있지 않을까? 원과 접선은 판별식제로 말고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D는 R이죠. 네. D는 R이죠. 이 직선을 오히려 일반형으로 쓰고
원점과의 원의 중심이죠. 원점과의 거리를 구해서 루트 5분의 00 절대값 마이너스 k 가 곧 이 원의 반지름 루트 5와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절대값 k는 5가 되면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좀 더 짧죠. 간단하고 한 줄이라도 덜 쓰면 한 줄 더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기하학적으로 바라보려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거다. 네? 근데 제가 2차 방정식 할 때부터 내내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한 게 이거 아닌가요? 고등학교 때의 방정식이란 건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보려는 거다. 그래프로 파악하는 눈을 가져야 되고, 아니지. 그럼 만지 옵션처럼 느껴지니까 그러지 말자. 그래프로 바라봐야만 한다, 이렇게. 네? 그래프로 바라봐야만 한다. 요 다음 단원인 부등식 들어가도 내내 그 얘기일 겁니다. 내내. 식으로 부등식을 풀어라는 그냥 연산 연습처럼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맥락 속에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높낮이로 보려는 게 부등식이라고요. 뭐 이런 애는 어쩔 수 없죠. 역시나 이도형이 뭔지 모릅니다. 예, 이럴 때는 넣어서 판별식. 역시나 넣어서 판별식인데, 이거는 어떤 핵심 개념을 하나 갖고 있냐면, 물론 당연히 y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겠죠. 예. 그래도 되는데, 그러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합곱이라는 거예요. 합곱. 이럴 때 x, y가 근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t제곱 마이너스하고 x 더하기 y 대신에 2a 마이너스 4t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는 0 하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t 값이 하나는 x, 하나는 y라는 거예요. 그럼 그 녀석이 근을 갖는 게 이 xy 값이 근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추가적인 팁을 하나 주려는 문제입니다. 이야기 시작한 지 30분인데요. 또 졸려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건 모르겠어요. 예, 이런 거 못하면 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뭐 암기하는 방식을 또는 또 다른 풀이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글을 읽고 그걸 식으로 세우시온데 이게 안 되면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난 이렇게 한다 라고 보여주는 것 정도겠죠. 난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이런 그 문장제 문제에서 자기가 글이 식으로 형상화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당신들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선생님 질문하면 어떻게 해줄 것 같아? 자기가 푸는 거 그냥 보여줘요. 근데 당신들 하나도 안 늘어요. 그게 꾸역꾸역이라도 요 한 줄 어딨어? 요거 한 줄이라도 식으로 세우시라고. 그렇게 단 한 줄이라도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의 발전에는. 대각선의 얘기라 루트 13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그럼 직사각형 모양 하나만 그려주시고요. 대각선 하나 그어주시고요. 거기다가 루트 13이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림으로 만들었나? 이걸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A, B,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3이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땅의 가로의 세로의 길이를 1km씩 늘린, 그러면 늘려 이렇게.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것도 늘려. 그럼 이게 B 플러스 1이 되겠지. 늘린 땅의 넓이는 그랬으니까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이게 주어 아니에요? 주어? 1km씩 늘린 땅의 넓이는 처음의 땅의 넓이보다, 그럼 처음의 땅의 넓이는 AB고 6제곱킬로미터만큼 더 넓다. 저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푸시면 돼요, 그냥. 다만 이거 풀어가는 과정에 A는 얼마, B는 얼마를 구할 수도 있겠죠.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진짜 구하는가의 문제는 또 별도. 왜냐면 질문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식이 하나같이 보면 다 합곱의 액이에요. 그럼 이걸로부터 내가 A 더하기 B와 AB 값을 얻어낸다면 질문이 A-B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용할 생각이라면 A 따로 B 따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산의 팁 같은 거죠. 그럼 이런 행동은 어떻게? 많이 하면 늘어? 많이 하면 늘어? 아니에요. 습관. 질문을 보는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차하면 질문 쪽을 좀 등한시하고 위에 있는 애를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거는 선입견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건드리다 보면 내가 일전에 봤던 문제의 유형이 떠오르고 그 문제에서는 대충 이렇게 했어서라고 진행하는데, 야, 목표 지점이 없이 식을 어떻게 진행시키니? 항상 마지막 질문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A, B 넣고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과 2A 더하기 22, 48이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는 거 알죠? 여기까지는 좀 쉽게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를 하려고 좀 서둘러 왔습니다. 이거 앞서 방정식 때부터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꽤 많이 본 얘기죠. 그죠? 꽤 많이 본 스토리.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x라는 3차 방정식을 진짜로 만들어내는 방법.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x-알파, x-베타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배제하고, 제가 알려준 풀이법. 그러니까 얘도 p고 얘도 p면 그 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서 0을 만드는 애는 3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세근이라는 건, 근이라는 건 항상 x값을 말하는 거니까, 세근을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3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요. 3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요. P 3 감마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세 개의 식이 등장했는데, 실제로는 알파를 괄호 안에 넣었을 때 0이고 베타 0이고 감마 0이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가지고 간 거다, 이런 얘기죠. 하나씩 가지고 간 거다. 그러니 요 녀석이 알파라고 하자, 요 놈을 베타라고 하자, 요 놈을 감마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3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알파고 3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베타고 3감마 프라임 마이너스 1이 감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더해버리면 3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 더하기 감마 프라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죠. 세근의 합은. 그리고 빼기 3. 그리고 얘의 합은 15라고 저기서 줬잖아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거 한 4-5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2차 방정식 때부터. 저 뒤에도 비슷한 거 있지 않나? 얘도 그거 아니에요? 얘도? 자, 앞에 얘기한 김에 이걸로 얘기할게요. 계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이 있어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요. 그리고 얘에 대한 조건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말이 너무 쉬워 이거. 3차 방정식인데 x-2로 나누어 떨어진대. 수민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어도 되는데 네가 파악하는 출제자가 나한테 주고 싶은 말. 의역하면. 그래, P2는 0이다. 그걸 더 의역하면 2가 제 근이라고. x 이퀄 2가 근이다. 뭐에? px는 제로에. 이 말이에요. x-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 좋아요? 이걸 보고 네가 얻어낸 조건은? 그렇죠. 여기 요거하고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이 뜬금없는 말을 왜 했겠어요? 유리계수 방정식에서는 무리근은 반드시 켤레근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원래 순서가 잘못됐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맞는 거죠. 근의 공식에 넣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이다. 이렇게 해요. 한마디로 이 3차 방정식에 세 근을 준 거예요. 세 근을.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2이다. 베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이다. 감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볼래요? 이게 뭔지? 설마 저거를 풀어헤친 사람은 없겠지. 잘 모아준 걸 왜 풀어헤쳐? 잘 모아줬잖아요. 요 x자리에 고스란히 2x-1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p에 x자리에 2x-1을 넣고 0인 방정식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근은 x값이기 때문에 그걸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2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과 2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리고 2 감마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이 괄호에 들어가서 얘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런 애 우리 지금 설정해 놨거든. 좀 전에 한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 즉 2이거나 얘가 베타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이거나 얘가 감마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근에 곱을 넣어냈고 여기서 는 2 해버리면 알파 프라임은 2분의 3 베타 프라임은 고맙게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지워지면서 2분의 루트 2 감마 프라임은 고맙게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됐죠. 이대로 3개 곱하면 되잖아요. (8분의) 3 곱하기 2 마이너스 4분의 3 정도 되겠네. 이렇게요. 같은 문제입니다. 1번하고 얘가.
그러니까 되게 즐겨내는 모의고사 형식이나 학교에서 약간 난도 있는 문제에서 즐겨내는 형식인 건 알겠죠. 예. 이게 지금 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정수인 근이라고 말하는 순간 실계수 방정식이 된 거죠. 그죠? 실계수 방정식이 된 거예요. 허수계수 방정식에서는 일도 정수근이고 음의 정수도 둘 다 정수인데 세근이 정수인 방정식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뭐하러 하나? 1이 근인데 그럼 1 넣어버리면 되죠. 1이 근이면 1 더하기 2m 더하기 1 더하기 4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걸 풉니다.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6 빼기 3은 0. 여기선 살짝 복불복인데 m이 3이거나 또는 m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누군가는 마이너스 1을 먼저 쓰겠죠. 누군가는 3을 먼저 쓰겠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운이죠, 뭐. 예. 저는 운 좋게도 3부터 했어요. 3을 집어넣어서 저 방정식의 개수를 다시 써보면 1, 7, 4, 마이너스 12. 그리고 1이 근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조립제법은 1로 시작합니다. 그럼 8, 12, 12빵.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방정식 풀어보시면 딱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 나오잖아요. 두 개 음근이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답일 리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기에 3과 마이너스 1이 다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보시면 허근 나와요. 허근. 아 그리고 이거 잠깐만 넣어볼게. 이거 봐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는 0 하는데 주현 너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조립제법을 썼나요? 네. 자, 이거 인수분해 하는데 자기가 조립제법 썼다. 손. 이렇게 자신있게 손. 아니었으면 말고. 반 정도네요. 예,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개수의 합이 0이고 이렇게 쌍쌍이 눈에 보이는 애들은 조립제법보다 이게 훨씬 빨라요. x제곱 x-1 더하기 4x-1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 둘씩. 이렇게 난잡한 숫자가 나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둘둘 이렇게 묶는 그게 안 될 때 조립제법을 쓰는 거지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수의 쌍이 잘 보이는 애는 이걸 사실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도 돼요. 뿔뿔끼리 마마끼리 묶어도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서 묶는 거는 바로 하자. 항상 좀 깨어있는 풀이를 하자. 그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판별식 제로는 중근 만들기 위해서인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플러스 1은 0인데 이거 중근 가지려면 하면 여기다 대고 판별식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실근이 하나만 가지도록 그냥 이게 완전 제곱식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2x인데 여기 이쪽 나올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1x제곱 2x면 이거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즉시 k는 0이에요. 근데 이걸 판별식을 쓰면 아주 거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렇게 이래놓고 막 괄호 풀고 막 얼마나 느려. 그러지 말자. 항상 좀 깨어있도록 하자. 이건 아무리 깨어있어도 잘 안 되죠. 이게 공간지각력의 문제라 내가 참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자꾸 공간지각력 하니까 마치 내가 이제 그 재능을 물려받지 못했으면 아주 개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다 극복이 가능하고 얼마 전에 카톡 프로필 변경돼서 한번 본 옛날 제자가 있는데 이제 한의사야 한의사 지금 광운대 한의대를 갔고 제자라고 해봐야 제가 워낙 어린 나이에 그 재수학원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랑 9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39이겠네. 친구가 있어요. 그 재수학원에 있었는데 얘가 거의 장애 수준의 공간지각력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 수준의. 운전면허도 못 따요. 얘는 이렇게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향해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간지각력 제로의 친구였는데 얘가 근데 그 당시는 이과 한의대를 가려면 저 공간도형 기하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기하 미적분 이런 게 분리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야. 다 배워야 돼. 다. 그냥 확통까지도 다 미적분 원투에 확통 기하까지 다 들어있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한의대 가려면 거의 만점이어야 되는데 수학이 공간도형이 최소 3문제 정도 나올 텐데 그거 어떻게 했을까? 공간지각력 제로인 아이가 걔가 이런 방법을 썼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모든 입체 도형을 좌표 평면, 좌표 공간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모든 꼭지점의 좌표를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정사면체면 정사면체가 이렇게 놓일 수 있고 이렇게 놓일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노트에 적어서 꼭지점을 싸그리 다 외웠어요. 정말 상상이 되냐? 그럼 정사면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정팔면체, 정육면체, 구 뭐 이런 도형들이 있을 거 아닌가. 걔네들의 모든 가능성을 다 공간에 놓고 좌표를 외운다는 건 수십 개의 좌표를 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개 도형의 좌표를 외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내가 보면서 정말 이렇게 박수치고 있네. 그랬던 친구인데 결국 그렇게 해서 광운대 한의대를 가더군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이런 식으로도 극복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걔는 내가 볼 때는 공간지각력이 제로였는데 제로에서 100 상태가 있으면 우리는 대략 다 한 60에서 80 사이에 이렇게 모여있다. 내가 재료공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과 교수님 중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결정학이라고 하는 크리스탈 쪽에 전 세계적인 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가냐면 예를 들어서 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재료공학과의 머티리얼 사이언스의 결정학을 배운다 학생들이. 그러면 이 교수님의 저서를 써요. 지금도. 그 정도로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내가 볼 때 공간지각력의 거의 그 끝판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결정학이라는 게 이렇게 원자 구조들을 입체로 막 나열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거기에 막 한 결정 자체가 27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 그런 결정 구조를 이렇게 딱 띄운 다음에 학생이 뭐라고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봐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결정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질문한 그 방향으로 입체를 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게 미친놈. 정수진 교수님이라고 진짜 유명한 교수님. 그건 이거겠네요. 뭐 이렇게 말을 해주시던. 정말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냥 0에서 100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훈련으로
잘 하자. 여기 톡 떼가지고 여기다 붙였대요. 예, 그러면 이게 건널비가 80 된다.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아니, 떼서 붙였으니까 그냥 붙어 있을 때랑 그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여기가 떨어지면서 건널비 부분 생겨난 게 얘랑 중복인데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만큼이 늘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늘어난 부분 또는 여기 덮어버려서 사라진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걸 식으로 세워봐라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전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게 보세요. 일단 시선을 세 방향으로 돌릴게요. 먼저 드론, 너에게 가장 익숙한 드론 위에서 아래로 촬영해봐요.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면 요렇게 생기는데 그거는 요 떼진 부분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그냥 이 직사각형 넓이랑 같죠. 예, 그런 애가 위아래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배의 x제곱 곱하기 x 이렇게 x제곱 곱하기 x 위아래는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시선을 정면으로 가져가 볼게요. 정면으로 가져가면 여러분 눈에 요 면하고 안으로 쑥 들어갔지만 이면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에서의 그 건널비의 손실은 없었단 얘기예요. 없었죠? 예, 그리고 저 뒷면으로 가면 요 직사각형 그대로 보이죠? 예, 그대로 보이니까 요 두 개도 역시나 손실 없이 그냥 더해진 부분과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두 개 있는 거죠. 전 지금 여기와 여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또 뭐가 생겨났죠? 요거와 뒷면에 요 정사각형 요 두 개가 추가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 두 배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추가됐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 측면 시선이라고 그러죠. 측면 시선에서 보시면 역시나 여기 달려있던 요 부분이 손실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의 도형이고 여기는 다시 얘가 커버링하고 있죠. 없어졌는데 얘가 튀어나오면서 이쪽을 커버링하고 있어서 결국 측면에서 보면 나에게 이만큼의 도형이 손실이 하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x-2 x제곱이죠. 뒷면도 역시나 그대로. 그래서 두 배의 x제곱 x-2가 이렇게 더해지면 웃고 즐기는 가운데 다 광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만 새로 신설됐다 정도인 겁니다. 는 80 하면 이건 식 세우는 데까지가 끝이지 이 식에서는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한 3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내가 독해력 길러보라고 일부러 넣어놨는데 머리털 나고 처음 보죠? 이런 거. 맥스 함수, 미니 함수. 뭐야 이건? 근데 엄청 쉬운 말이에요. 엄청 쉬운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함수고요. 대학교 가서야 배우겠지만 맥스 x, y는 함수가 x이거나 y입니다. x이거나 y다.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얘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이걸 드러낸 다음에 거기다가 x나 또는 y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떻게 되냐? 맥스일 경우 작지 않은 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y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만약 x보다 y가 크다면, 그러니까 둘 중 크네 이런 뜻이에요. 둘 중 크네. 그럼 미니멈 똑같죠 뭐. 둘 중 작은 애. 그러면 지훈아, x가 커 y가 커?
모르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 둘 다 해봐요. 그렇지. 경우를 나누어야죠.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경우를 나누어야죠.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이 함수를 딱 보면서 이게 x야 y야, 이게 x야 y야 를 결정하기 위해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y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등호는 둘 중에 어디다 넣는 거예요?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립방정식이 x-y-2는 미니멈이니까 2y 이렇게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max니까 x 더하기 16 요런 방정식. 그리고 x-y-2는 2x.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가 배제될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둘 다 해볼 건데 뭐.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y 더하기 16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이거 마지막에 주의할 게 있죠. 지금 보시면 아다시피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2차. 그러면 여기에 x 얼마, y 얼마와 x 얼마, y 얼마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올 테고 여기도 x 얼마, y 얼마에 x 얼마, y 얼마 이렇게 두 쌍의 해가 정상적이라면 나올 텐데 그 중에 이걸 걸러내야 됩니다. 조건으로 마지막에 이게 실제로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푸는데 성공을 했다면 x-4 마이너스 2, 5와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x가 y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이쪽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쪽 해가 1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분의 10, 3분의 4 이렇게 나오던데 이건 x가 y보다 작아야 하므로 이쪽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알파원, 베타원 이게 나오는 거고 얘네 둘의 곱과 얘네 둘의 곱을 더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독해력 문제. 내용은 별로 없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인데 잠깐만 좀 시간이 없으므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제가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자, 이건데요. 이게 해설지가 어떻게 돼 있더라? 이래놨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설지 보고 일단 뭐, 자기 풀이가 해설지의 풀이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좀 살펴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얼마다 해서 알파 베타 분의 1이면 이걸 감마로 표현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나만 그래? 니들도 그래 그러면 좋은 말로 할 때 이것도 베타 감마 이러면 왠지 알파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 그렇잖아. 그러고 싶잖아. 그제? 북한의 3대 세습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왠지 막 이 돼지를 보면 막 열광하고 싶어지는 걸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 감마 알파 그럼 저 베타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으라고 강제로 주입된 욕망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거기서 딱 주목을 했는데 뭐냐면 인마를 세근으로 하는 근의 세근의 곱이 1이라는 게 눈에 딱 띄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기로 바로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에 세근이 알파 베타 분의 1이고 베타 감마 분의 1이고 감마 알파 분의 1이다 했는데 뭐 중간 거 다 따져볼 수 있겠지. 따져볼 수 있는데 얘부터 한 거야, 1이라서. 그래서
세 근을 모두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니까 이거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분의 1 됩니다. 세근의 곱이.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d를 하시면 1이 돼요. 유레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레카.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1이거나 또는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알파, 베타분의 1은 사실은 감마였던 거죠. 네? 베타, 감마분의 1은 알파였던 거예요. 감마, 알파분의 1은 베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알고 보니 알파, 베타, 감마였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됐을 뿐. 그러면 이 윗줄,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다? 그러면 이 경우라면, 물론 갈라야 되지만, 이 경우라면 얘하고 얘는 같은 애였던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고, C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그것의 제곱들의 합, 9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답 구해보세요. 14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물론 이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데 나는 이 제곱이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감마예요. 마이너스 베타고,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고, 마이너스 베타고, 결국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근으로 갖는 애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애를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애, 즉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애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한 번만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이게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집어넣고 어차피 마이너스 는 0이면 다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의 A는 뭐냐? 그때 A는 3과 2와 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3 넣고 2 넣고 1 넣어봐야 9 더하기 4 더하기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 어느 쪽도 답은 14가 나오게 돼 있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방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근각계수와 관계를 아주 뭐랄까 소극적으로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인데 뭔가 이런 데서 욕망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지. 강요될 시한정. 중요한 얘기. 다음에 쓸데없이 어렵기만 한 이 문제 하나 보여는 줄게요, 이거.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논술형 고사에서 시간 끌 때 내는 문제인데 이런 걸. 쭉 읽어보시면 뭐 이게 그림 설명하고 있고요. 이 그림 설명에 안 들어가 있는 요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선분 AB, AD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예요. 그것만은 저기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채는 거지. 짜식 이거 이렇게와 요렇게를 나한테 강요할 생각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저 AB가 자연수다를 강요할 생각이구나. 그럼 이제 뻔하죠. 뭐 부정방정식처럼 A와 B를 엮어낸 등식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A와 B를 엮어낸 등식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보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해. 그 말은 여기도 A고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게 뭐야? 이 밑변 길이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죠.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나한테
여기가 15라는 사실이 하나 주어졌어요. 9와 21을 더하면 30이니까. 그것에 반. 또 하나는 전체가 15니까 요 길이가 6이다가 하나 주어진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 2번짜리. 예, 피타고라스 정리 2번짜리. 그때 이제 매개 변수 같은 거 하나 둬가지고 이렇게요. a 제곱은 h 제곱 더하기 225. b 제곱은 h 제곱 더하기 36. 어차피 h는 들러리였을 뿐. 난 이제 ab에 대한 관계식을 얻고 싶은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둘이 빼면 189. 189에서 많이 본 숫자인데. 189 어떻게 인수분해 좀 해봐요. 일단 9로 되네요. 9, 28, 9, 1은 9. 또 3이 되네. 3, 7에 21. 3, 3개 7 하나. 예.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쓸 때 어차피 자연수 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으니까 a-b, a 플러스 b 이렇게 한 다음에 3, 3, 3, 7 이렇게 하시면 얘가 어찌됐건 간에 작은 애 빼니까 자연수인데 뺀 애보다 더한 애가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을 조합하면서 여기다가 배치. 조합하면서 배치. 예를 들어서 1, 189, 3, 97에 63, 9, 아니다. 7, 7, 27, 9, 21. 더 있나? 없죠. 왼쪽은 작게, 오른쪽은 크게. 예. 해당되는 가격, 이게 값이 있을 거고, 요럴 때 다 해보기 싫으면 뭔가 거리가 좀 있기도 해요. 예. 걸러낼 거리. 걸러낼 거리 중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아, 그치. 요게 A고,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해보면 15, 그러니까 이게 21이니까 A 더하기 B는 21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쯤 빼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3개가 가능. 연립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를 귀찮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게만. 보면은 그냥 A 값을 모두 구하여 더하시오 해도 될 텐데 A, B, C의 둘레 길이의 합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바람에 2A 더하기 30을 또 해야 돼요. 예, 여기로부터 A 값, A 값, A 값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그걸 또 2배 더하기 30, 2배 더하기 30, 2배 더하기 30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귀찮고 길게만 끌려는 문제 다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 이러면 어려워 보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